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은행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은행업 9월 먼슬리 자료 관련해서 작성한 유한타 투데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최근에 우려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업 규제 유연화 방안이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상환 유예 여신에 대한 우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대출 규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일이긴 한데, 지금 신인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하신 다음에 좀 더 강화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대출 총량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예전에 이제 2020년 11월에 그 신용대출 1억 원 한도를 새로 도입을 했을 때에도 그 이전에 대출이 많이 이제 풍성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때 이제 금리를 보시면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은행은 대출을 제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출을 줄이면 그만큼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자 이익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4분기부터 마진하고 이자 이익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이자 이익을 결정을 하는 게 물론 대출과 마진 함수이긴 하지만 마진에 좀 더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규 대출 규제가 마진 개선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랑 좀 놓고 보시면 결국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주면 사실 마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기준금리랑 순이자 마진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구간은 기준금리 인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상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었던 그 구간이 항상 이 예금금리는 뒤따라서 인하가 되는 구간이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진이 제일 좋은 포인트인데, 이거는 이제 8월에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치면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 초기에는 괜찮습니다. 이게 예금금리가 기준금리 후행해서 뒤따라 올라온다라고 해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금리, 여기서 말하는 시장금리는 3년물 금리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일단 추가로 개선은 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자이익 단에서 이제 마진 개선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손 비용률도 지난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때는 경기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대손 비용률이 오히려 개선이 됩니다. 오히려 기준금리 내릴 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대손 비용률이 튀는 경향이 발생을 하고, 대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에 많이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차차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자 이익이 좀 감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의 이익 수익성을 결정을 하는 거는 이자 이익과 대손 비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이클에서 충분하게 증액 사이클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금융규제 유연화 종료에 대한 피해 가능성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커버리지 규제 완화라든지 예대율 완화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 이유 자체가 그 코로나19 정책금융을 시작을 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밑에는 상환유예 여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이 다음 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글에 보시면 상환유예 여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정책금융 다 비슷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지원 형식의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대출에 대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완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정책금융의 만기가 9월에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유연화 방안도 9월에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건데,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게 내년 3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만큼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책금융의 창구로 은행을 썼는데 은행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혹은 정책금융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은행에다가만 이제 제도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유연화 방안을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 요인으로 많이 꼽히는 게 상환유예 여신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당초에 9월에 만기가 될 거다라고 제도에 나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연장이 됐고요. 설사 이게 9월에 만기가 됐다라고 해도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 충당금이 급증하는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 여신의 아마 여기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보시면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대출 만기 연장하고 원금 상환 유예하고 이자 상환 유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잔액들을 다 합쳐도 전체 국내 원화 대출금 대비해서 한 10%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10%의 잔액 중에서도 이제 한 70%에서 90% 정도는 다 부동산이든 뭐든 아무튼 담보가 잡혀 있는 여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에서 30% 정도가 충당금을 쌓는 부분인데 그 충당금 적립도 작년에 다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관련 충당금 적립액을 보시면 2020년 연간으로 적립한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제 2021년으로 넘어와서는 적립한 게 뭐 기업은행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상매각 이전 고정이하 여신 순재형이 이제 실질적인 부실의 지표인데 그 부실의 지표보다 현저하게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실은 뭐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충당금만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대손 비용이 환입이 되는 구간이고 뭐 향후에도 대손 비용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책 금융이 종료가 되더라도 대손이 일시에 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업 9월 먼슬리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